좀 쉬셨습니까? 이제 한국의 여가 관광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두 번째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여가 관광 문화는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여가를 즐기고 어떻게 관광을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앞에 이제 의식주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의식주 문화에서 너무 앞부분을 막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끝에 부분에 가가지고는 거의 그냥 그 읽는 형식이 되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것을 쭉 살펴보시면서 의문난 사항들,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 의문난 사항들이 있으면 저에게 그 토론방 후기에다가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인 학생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여가 관광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한국의 여가 문화 했을 때 여가의 개념과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가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서양에서는 여가는 자기 생활 공간으로부터의 자유, 해방 혹은 남는 시간, 자유 시간, 배움과 교양 이런 것들을 여가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여가가 일이 없어서 한가로운 시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생활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들의 핵심이 여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 공간을 벗어나서 자유에 느끼는 그런 것들의 핵심이 맞춰져 있다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여가라는 것은 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일 이외의 시간들을 다 그냥 여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가로운 시간이다라는 식으로 여가의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가의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여가의 조건은 먼저 무엇인가를 정열적으로 추구하는 시간이어야 되겠죠. 남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 동안에 또 정열적으로 추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한국인들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은 자유의 시간이잖아요. 서양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데 한국인들은 남는 시간이거든요. 일이 없어가지고 한가로운 시간이거든요. 한가로운 시간이면 그 한가로움을 즐겨야 되는데 그 시간에 또 무슨 취미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걸 또 엄청나게 정열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즐기고 놀아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오히려 어떨 때 보면은 그 일할 때보다 더 정열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정열적으로 추구하는 시간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즐거움이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태도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것 자체를 위해서 행해지는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여가라는 것이 결국 한가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한가로운 시간에 자신의 어떤 직업을 떠나서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들을 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하는 것 자체를 활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여가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이죠. 조건. 특성이 아니라 여가의 조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여가의 현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여가를 활용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여가 시간이 평일에는 두세 시간 미만이 33.8%, 한두 시간 미만이 31.5%, 서너 시간이 미만이 14.5%, 5시간 이상이 7.6%, 1시간 이하가 6.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일에 보통 여가는 1시간에서 3시간 사이를 가장 많이 즐긴다라는 거죠.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여가 시간으로 가장 많이 즐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5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60세 이상이면서 중졸 이하.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뭐냐면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직업상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고소득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많은 남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그러하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러한 특성이 드러나더라. 여가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이러하더라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은 주말과 휴일에는 5시간 이상이 50%, 서너 시간이 16%, 4, 5시간이 13.1%, 2, 3시간 미만이 12.5% 했을 때 보통 이제 오랜 시간, 주말에는 아무래도 이제 남는 시간이 그 주말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현재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안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주 5일 근무를 하고 나서 주말은 쉬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여가 시간을 좀 더 많이 평일보다는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5시간 이상을 여가 시간으로 활용하더라.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건 없죠. 그냥 한국인들이 이러한 여가 현황이 이러하더라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다음으로 한국의 여가비 지출과 여가 활동의 실태를 보면 음, 한국의 여가비 지출은 10만 원 미만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에서 25, 그 다음에 15에서 20만 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의 실태에서 평일이나 주말, 휴일 모두 텔레비전 보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서 쉰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인터넷, 게임, 취미 활동, 가족과 외식, 친구 만나기와 모임 참가 이런 순서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결혼을 한 유부남들의 경우는 주 5일 근무를 하면은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는 보통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럼 토요일 일요일 날이 되면 그러니까 그 퇴근 시간이라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가 활동을 제대로 못 즐기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본다면. 물론 텔레비전 보는 게 무슨 그러면 그것도 여가 활동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남는 시간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텔레비전이지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이제 텔레비전 보기보다는 주로 이제 어떠한 가족 간에 같이 하려고 하는 여가 활동이 굉장히 많아진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TV 매체가 아무래도 TV 매체보다 다른 매체들, 인터넷 매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면으로 본다면은 집에서 쉴 때 인터넷 게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안 되면은 심지어는 PC방 같은 데 가가지고도 막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교 때는 게임 산업이라는 게 크게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게임 자체가 오락실에서 하는 그런 게임 정도였지 지금과 같은 그런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대형 화면 안에서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지가 않았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모여서 하는 게임이라는 것이 이제 뭐 당구라든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당구나 볼링 뭐 이런 정도였죠. 탁구 뭐 이런 정도. 어,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남학생들이 만나서 뭘 하냐, 이제 제가 가끔 만나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인터넷 게임이더라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PC방에 모여가지고 게임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만큼 시대가 변화하면서 어떠한 그러니까 여가를 즐기는 그 패턴이라든지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과거와는. 그래서 이제 여가 활동의 이러한 그 걸림돌로는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과 평일과 주말 모두에게 높게 나타났는데 평일에는 시간 부족, 주말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어떤 여가를 즐긴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어, 그렇지만 이제 여기 주말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여가를 즐기려면 실제로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주말이 돼가지고 여가 활동을 한다 그랬을 때 일단 돈이 들어가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TV 보는 것도 돈이지 않습니까? TV를 시청하려면 일단 리모컨을 틀어가지고 전기료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비용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TV 보기가 가장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죠. 어, 만약 그 이외의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어떠한 그 신체를 단련시키려는 웰빙 차원에서 어, 사이클이라든지 혹은 등산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 그 패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가 활동에 있어서. 그럴 때에 이제 거기에 이를테면 등산 장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이클 장비를 구입하는데 몇만치 않은 돈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여가에 있어서 한국인들의 여가 생활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총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교 활동 같은 경우에는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각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자기가 믿는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요.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자신만의 종교 활동을 병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그 가족 단위로 종교 의식을 많이 행하는 것은 보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기독교죠. 그러니까 어, 교회를 간다든지 성당을 간다든지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일요일에 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찰은 좀 더 그러니까 그 날짜가 정확히 일요일에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에, 절 같은 경우에는 중요시하는 것들이 음력으로 행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그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절을 다니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따라다녀서 저도 이제 뭐 불교이기는 한데 적극적인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뭐 4월 초파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불교 용어들이 굉장히 낯섭니다. 저한테도. 그런데 거기 이제 어떠한 그 행사를 한다 그럴 때 다 음력으로 그걸 모든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에, 날짜가 이렇게 어떤 날짜로 이렇게 일요일마다 가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유동적이더라고요. 교회나 아니면 성당에 비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는 이제 주로 그 말씀드렸듯이 교회나 성당이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많이 이용이 되고요.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이슬람 교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슬람 교도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일반 그러니까 종교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취미 활동 그랬을 때 축구, 야구, 등산, 사이클, 수영, 당구, 배드민턴, 탁구, 볼링, 골프, 스키, 스노보드 외 다양한 스포츠 활동.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굉장히 다양한 스포츠들을 나열시켜 놨죠. 그런데 이제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이제 스포츠 활동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죠. 이제 다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러하다는 정도로 제가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나고 그러면은 저는 저기 캠핑을 좀 다니거든요. 캠핑. 그래서 캠핑 장비를 구입을 했죠. 그래가지고 제 가족들하고 같이 주말에 이제 시간이 나고 그러면 캠핑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2번 조금 더 시간이 나면은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좋아서 하는 취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캠핑 뭔 재미가 있느냐. 그 물론 이제 저도 제가 캠핑 가가지고 텐트 치는데 한 두세 시간 걸리고요. 걷는데 한 두세 시간 걸립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 같이 써야 하는 거기 되다 보니까 텐트를 이제 좀 큰 텐트를 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쳐놓고 다시 이제 그 끝나면 다시 다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제가 혼자서 하는데 그 즐겁습니다. 저는 그걸 하면서 즐겁고 재미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라는 것도 즐겁고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 한국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그 돈을 경제적 지출을 하게 됐죠. 특히 이제 그 한국인들의 경우는 장비 부심이라는 거 있거든요. 장비 부심. 그래서 어떤 장비를 쓰느냐 이걸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등산을 하는 걸 봐도 그 주말에 이제 이 가까운 서울 근교에 뭐 일단 북한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등산을 하려고 가보면 정말 장비들이 화려하게 잘 갖춰져 있죠. 어, 그러니까 그 아웃도어 그 브랜드들이 굉장히 한때 호황을 누렸지 않습니까? 어, 일상복으로도 아웃도어 브랜드를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 그 아웃도어 브랜드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 그래서 어떤 그 상표의 옷을 입었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어떤 장비를 갖추었느냐 이걸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그래서 여기 사이클 같은 걸 할 때도 거의 그 복장이 우리가 그냥 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선수 같아 보일 정도로 모든 그 복장을 사이클을 타는데 다 갖춰 입고 타지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야, 저 사이클 선수인가 싶을 정도로 그 복장이 굉장히 화려하고 모든 걸 다 갖춰온 상태에서 그런 취미 활동을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뭐 나쁘다는 게 아니죠. 다만 이제 뭐냐면 그런데 좀 더 치중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취미 활동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그렇게 여가를 즐기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타부터 할 필요는 없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흔히 이제 깔맞춤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 용어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캠핑 장비들을 저는 이제 콜맨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콜맨 제품으로 이렇게 다 맞춰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캠핑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렇더라고요. 그 캠핑의 용품들이 뭐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죠. 지금 이제 콜맨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캠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냐면 이제 콜맨이 한국에서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 콜맨이. 그래서 AS 그것만 남아있긴 한데, 뭐, 지금은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어떤 감성 캠핑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해가지고 일본 브랜드인 가마복고 뭐 이런 걸 굉장히 그 어떤 핫한 브랜드로 꼽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장비 부심. 그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차박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차에서 자는 차박. 그랬을 때 그 차박의 그 용품들이 그 브랜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박을 전문적으로 꾸며주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만큼 한국인들이 어떤 여가 시간을 즐기는 문화 자체가 다양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어, 그래서 스포츠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요. 다양한 스포츠 관람도 하죠. 그래서 야구 경기라든지 축구 경기, 물론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보는 행위는 조금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다음에 다양한 컴퓨터 게임, 그다음에 다양한 공연이나 영화, 연극 관람 등을 취미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비해서 다양한 공연들이 많이 열렸었죠. 지금은 이제 어떤 코로나라는 그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조금 제약이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여가 문화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즐기려는 그러한 세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다음으로 이제 봉사 활동에도 역시 여가 생활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환경 관련 봉사 활동, 환경 지킴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숲 해설가들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숲 해설가가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음, 자연 그러니까 저 광릉 수목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수목원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광릉 수목원 국가 운영 수목원이거든요. 그런 데 가면은 숲 해설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 중에는 전문적으로 그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자원봉사로 그걸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목원 같은데 자원봉사로 그런 것들을 환경 관련 봉사 활동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환경 관련 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교통 관련 봉사 활동 이제 교통 관련 봉사 활동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개인 택시 하시는 그 운전수 분들이 교통 경찰이 없을 때는 그 교통 정리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같이. 혹은 교통 경찰이 있더라도 도와서 같이 이제 교통 관련 봉사 활동을 하지요.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관련 봉사 활동.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무료 급식소 같은 데에서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떠한 나눔의 차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이외에 이제 다양한 나눔 봉사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를테면 내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분야의 나눔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미용사 분들 같은 경우에 미용 봉사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쉬는 날 그 이를테면 양로원 같은 데 가가지고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을 해드리는 그런 미용 봉사들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한국이 이런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의 경제가 좀 발전되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조금 먹고 살기가 조금 수월해지고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이제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것들 그 여가 시간이 많아졌죠.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여기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고 그걸 즐겁게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봉사활동을 뭐 하려고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관련 봉사활동 정도밖에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나눔 봉사활동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곳곳에. 그것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 측면에서 이 봉사활동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행 활동이 있죠.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가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갑자기 기침 조금 나왔네요. 여행 활동은 그러니까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휴가를 활용해 가지고 국내나 국외 여행을 다양하게 즐기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들도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그러니까 레포츠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보통 레포츠를 어떻게 즐길 것이냐 했을 때 이렇다면은 그 여행과 레포츠 활동을 즐기는 것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단양 같은 데 가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단양에 가가지고 단양에는 또 단양 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광지를 구경도 하고
거기에서 레포츠 활동으로서 패러글라이딩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주말에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일단 휴가를 내 가지고 좀 더 한가한 시간에 휴가를 내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그런 국내 여행을 하는 그런 여가 활동을 즐기는 그런 행위들이 아주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외 여행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여행 수요가 이제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국내 여행계 입장에서는 이제 에, 이런 거죠. 관광지라는 게 과거에는 한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광지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템플스테이라는 게 불과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다 10년 전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그 여가 활용 측면에서 여행과 그러니까 절에 가서 절의 어떤 종교 체험을 같이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도시 생활에 그 찌들어 있는 그런 생활들을 좀 벗어나서 절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다 산속에 있기 때문에 산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한 그 고요함이라든지 정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유로움을 좀 만끽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런 템플스테이와 같은 여행 상품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관광 상품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되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의 관광 문화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의 여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한국의 관광 문화 했을 때 관광의 이제 개념이죠. 그럼 관광이 뭐냐 그랬을 때 관광은 다른 지방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그다음에 풍습, 그다음에 문물 따위를 구경하는 것을 관광이라고 보통 이제 일컫죠. 그랬을 때 여가 활동의 한 형태로서 생활 환경의 변화를 바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일상생활권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예정이죠. 그래서 타국이나 타 지역을 여행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행위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로 더불어서 파생되어 나오는 사회 현상의 총체죠.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여가 활동의 한 형태로서 실시되죠. 그러니까 여가 시간이 있을 때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광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활 환경을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서 어,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인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기존에 생활하던 생활 환경 자체가 이 인간에게는 오히려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벗어난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말 중에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그만큼 인간 생활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것은 그런 집을 떠나서 고생이라는 것은 떠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여행이라는 것도 역시 집을 떠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고생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육체적으로는 조금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여유로움이라든지 자신의 어떠한 그 정신적 피폐함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많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로 파생되는 사회 현상의 총체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이를테면 관광 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광 산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광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하나의 그러니까 그 국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자리하게 된 측면도 있죠. 음. 제가 그러니까 제 고향인 이 여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여수를 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왔거든요. 태어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 속의 여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냥 항구 도시면서 제 고향이죠. 그 다음에 먹거리가 풍부했던 곳 이런 정도로 이제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 풍경이 아름다웠다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여수가 그 제주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그렇게 됐지만 이제 그 엑스포를 계기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여수로 가는 교통편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편리해졌죠. 그래서 지금 뭐 KTX를 타면은 거의 한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여수에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고속도로도 이렇게 한꺼번에 뚫려가지고 한 4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좀 편리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여수 밤바다라는, 버스커 버스커의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 일조를 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수에 그 낭만 포차거리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수, 거기서 가면은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수를 떠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타지에서 생활한 기간이 더 많기는 하지만 이제 명절 때나 제가 부모님이 아직도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수에 내려가 보면 굉장히 그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긴 하지만 낯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 기억 속에 이를테면 그 낭만포차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종화동이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쫑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쫑포라는 곳은 제 기억 속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창고만 있었고 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슬럼가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제 기억 속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전혀 아니 완전히 거기가 어떤 핫플레이스가 돼버렸더라고요. 이순신 광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그 낭만포차 거리까지 그 도로 자체가 완전히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개념은 아, 아예 아니더라고요. 어, 그리고 너무 많이 변해버려가지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제 돌산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은 그 펜션들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환경 파괴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관광 문화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러니까 여수의 어떠한 그 여수에는 여수 산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단지가 여수의 어떤 면으로 보면 과거에는 주수입원이었거든요. 그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그런 생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광 수입이 거의 거기에 맞먹는 정도 이상으로 오히려 더 돼버렸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게 되더라고요. 거기 가보게 되니까. 그만큼 관광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회 현상의 총체로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죠. 그래서 관광 욕구를 충족한다라는 것은 결국 즐거움, 휴식, 새로운 볼거리, 그다음에 기분 전환, 생활의 변화, 그다음에 자신과 세상을 돌아보고 알아보기 등을 추구하고 충족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기존에 생활하던 생활 환경의 변화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변화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거죠. 새로운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신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관광이죠. 그게 이제 관광 욕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사죠. 그러니까 타인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선택되고 자발적으로 하죠. 관광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자발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아니 우리 가족끼리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니까 자유의사라는 것은 관광이라는 것 그 자체 의미를 놓고 보았을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뭐 나는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상생활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관광을 떠난다는 것은 여가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이제 그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해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시적이면서 이동이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공간이죠. 공간적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일시적 이동을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권을 벗어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경제적 소비. 아까 산업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소비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관광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관광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광의 과정에서 먹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식과 주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될 것이고요.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자지 않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 머무르는 공간에서 이를테면 내가 제가 이제 여수를 말했으니까 여수를 갔다고 칩시다. 여수에서 뭐 이를테면 돌산대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또 다른 관광지를 둘러볼 수도 있겠지만 커피 한 잔을 먹게 되면 또 커피숍이라는 데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경제 소비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관광의 목적 안에 소비라는 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행위다라는 것은 타 지역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의 사회 문화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 갈등과 충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들이 국내 여행을 하게 되면 문화적 갈등과 충격이 덜 하겠지만 만약에 국외에 이를테면 제가 이제 뭐 가족들과 함께 그 코로나 전에 베트남을 갔다 왔었는데요. 베트남 이제 저기 나트랑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나트랑에 가가지고 그 베트남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먹을 때 만약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내가 정해진 코스가 있을 것이고 그 코스 이외에는 저는 주로 이제 그 제 숙소 근처에서 머물면서 좀 휴식을 취했거든요. 관광지를 돌아다니거나 무슨 그 거기 안에서 뭘 구입하거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국 여행을 떠나면은 막 전통시장 가가지고 무슨 물건 사고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되도록 안 했거든요.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안에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를테면 관광 상품 그 여행사에서 마련한 관광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막 저기 뭐지 전통시장에 데려가 가지고 그거를 가이드가 전통 상품들을 사게 막 강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똑같이요. 뭐 이를테면 제주도 여행을 간다 그랬을 때 제주도 여행을 저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제주도 여행을 대학교 때 갔던 것 같은데 대학교 때 가면은 그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쓸데없이 막 귤 농장을 막 데려가 가지고 귤을 먹이면서 이거 사라고 막 그렇게 강요하고 마지막에는 그 제주도 관광 상품 파는 그런 상점에 데려다 놓거든요. 그럼 그거는 굉장히 짜증나는 행위거든요. 그런 데서 문화적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그런 행위들. 근데 이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그 관광이라는 것이 산업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산업 행위 안에서 여러 이해관계라는 게 얽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태 환경과의 교감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른 생활권의 생태 환경과의 교감을 통해서 느낌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덜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일단 가성비죠. 그러니까 가격 대비 그러니까 한국의 관광 보다는
이를테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베트남 나트랑을 저도 갔을 때 보면 물가가 굉장히 싸거든요. 싼데 그 주변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이국적이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은 열대에 가깝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이라는 게 한국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국적인 생태 환경을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어,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서적 교감이라든지 환경과의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름답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어떤 관광이 주는 공통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한국의 관광 환경을 좀 봅시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일찍 끝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이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관광 환경이라는 것은 주 5일제 근무가 확대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고요. 의학 기술이 발달되고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죠. 특히 이제 근로 조건 개선, 그러니까 주 5일제 근무죠.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만 하고 토일은 쉬게 되니까 그 토요일 주말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향상돼 있죠.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이제 1인당 뭐 GNP가 3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거죠.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자꾸 어렸을 때 자꾸 말씀드리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흔히 얘기하는 웰빙을 중시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웰빙보다는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어, 어, 예전에는 이제 그 뭐 보릿고개라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사법이 제대로 발전이 안 됐던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보리가 나는 그 시기가 되면은 먹을 음식들이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그러니까 주식인 밥과 관련 없는 것들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먹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웰빙, 그러니까 이제 건강 위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식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가.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K푸드가 성행하게 되는 것도 일종의 웰빙이죠, 웰빙. 건강식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의 음식이라는 것, 식문화 자체가 굉장히 그 이를테면 김치만 하더라도 그 발효식품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추장과 된장이라는 것도 다 발효식품들이거든요. 그럼 발효식품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발효식품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의 건강에 좋다라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먹고 있는 물론 이제 한국의 식문화라는 거 맵고 뭐 짜고 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극적이거든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건강에 과하게 먹으면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한국의 어떠한 그 밥과 반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밥과 반찬이라고 했을 때 주식인 밥과 그 반찬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육식과 채식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화로운 웰빙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밥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쌀밥을 먹는 것을 최고로 쳤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잡곡밥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것들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이제 단체 관광이라든지 경관 중심의 단조로운 관광에서 자유관광, 생태관광, 모험관광, 테마관광 등으로 이제 관광 형태가 다변화됐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한국인들이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될 때는 단체 관광을 많이 갔거든요. 여행사가 주로 주관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나트랑을 가는데 단체 관광 아니었거든요. 제 개인 관광이었거든요. 제가 스케줄을 짜가지고 필요할 부분들만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뭔가를 즐기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베트남에 도착해가지고 오전에 그러니까 그 호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리조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남는 시간 동안에 베트남 관광을 할 수 있는 그 패키지 상품 하나만 이용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여가지고요. 그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처음에 가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때만 패키지 상품을 제가 활용해가지고 근데 그 패키지 상품도 다 골라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인터넷 그 이제 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다양성이 증가됐다라는 거죠. 관광의 형태라는 것이. 그 다음에 참여 유형도 개성 추구형, 가족 동반형, 도시 탈피형, 자기 개발형, 자기 추구형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나 지자체도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다양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또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좀 더 길어졌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줄였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가 관광 문화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이제 두 편을 지금 여러분들의 그 파일에 그러니까 첨부 파일에 지금 제가 해놨으니까요. 그 링크를 찾아 들어가시는데 하나는 제가 올려놓고요. 다른 하나는 시간이 되시면 찾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한복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의 건축에 대해서는 주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 유튜브 두 편이 있으니까 한 편은 올려놓을 것이고요. 한 편은 기회가 되실 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